하이, 헬로, 안녕. 21세기를 창조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제니퍼예요. 이분이 비디오 아티스트 원조인 건가? 언박싱 아티스트 궁금하게 해요. 아, 바빠 죽겠는데 자꾸 뭘 리뷰해달라는 거야? 앵커? 얼마지? 10만원? 아니 지금 지플립 리뷰할 돈도 없는데 뭐 10만원짜리를 리뷰해달라는 건지 참. 인간적으로 이런 건 돈이라도 좀 주면서 리뷰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님? 그래서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앵커 737 140W 24,000mAh 보조 배터리인데요. 앵커는 구글 엔지니어가 창립했다고 많이 알려진 중국 브랜드로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제조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앵커 제품은 이전에 충전기를 리뷰했을 때 딱히 그렇게 엄청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던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엄청 좋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가격 때문인지 보조 배터리 끝판왕이라는 명성과 함께 많은 인플루언서들로부터 극찬받고 있는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보조 배터리 리뷰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고, 이전에 고출력 보조 배터리들을 리뷰한 적이 있지만 최대 출력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140W 고출력이 가능하다는 앵커 737 보조 배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게는 635g으로 같은 스펙의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서 가장 무거운 무게인데요. 보조 배터리 두 개를 겹쳐놓은 듯 정사각형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벽돌 같았던 즈미 배터리에 비해 그립감이 더 좋기 때문에 둔기로 활용하는 데는 더 효율적이겠다는 느낌. 구성품은 파우치와 140W를 지원하는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140W 출력을 사용하기 위해선 전용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고, 맥북은 C타입에서 100W까지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140W 케이블은 보조 배터리 충전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출력 버튼은 C타입 2개와 A타입 하나로 되어 있고, 측면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 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에서는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입력과 출력 표시가 다른 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테스터에 표시되는 출력과 비교해보니 꽤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측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내부 온도와 배터리 수명, 사용했던 전력량과 배터리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은 정보창을 통해 화면을 몇 번 켰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테스트하면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계속해서 숫자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사용하지도 않는데 수명을 깎아먹는 기분이 들었기에 썩 유쾌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돌려줬을 때 보조 배터리 주제의 내부에 자이로 센서까지 탑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정도까지 신경 썼으니 비싸다고 욕하지 말아달라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타입은 모두 최대 140W, A타입은 18W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C타입부터 확인해보면 20V까지 표기된 스펙과 동일한 출력 이상 높아졌을 때 작동이 중지되었고, 140W 출력은 PD 3.1, 28V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현재 가진 장비로는 28V 최대 출력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맥북에 맥세이프 케이블을 연결해서 확인해보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최대 120W, 사용하면서는 140W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는데, 여러 포트를 사용하며 출력을 부하했을 때 총합 140W를 넘어가면서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걸 보니 보조 배터리 자체에서 가능한 최대 출력이 140W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디테일하다고 느꼈던 점은 출력이 높아지며 전류가 차단될 때 디스플레이에서 경고 표시가 발생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해봤는데요. 먼저 S22 울트라를 연결해보면 초고속 충전 2.0으로 인식하고 두 포트 이상 연결하게 되면 일반 초고속 충전으로 변경되는 모습. 실제 출력 속도를 확인해보면 단일 포트에서 22 울트라가 초고속 충전 2.0을 인식하지만 20W 초고속 충전이었고, 23 울트라는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5W 초고속 충전 2.0으로 전원이 공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초고속 충전인 25W로 낮아지는데요. A타입 포트는 출력 자체가 낮기 때문인지 전원 분배에 크게 영향이 없는 수준이었고, 맥북을 충전할 때는 최대 60W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 정도면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는 점. 오류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은 갤럭시 충전에서 주변 포트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초고속 충전 2.0 속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부분이지만, 맥북 충전에서는 주변 케이블을 제거했을 때 이상 없이 전원 복구가 가능했고, 전체적으로 전원 분배가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기에 사용하면서 성능적으로 딱히 불편함을 느낄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전 속도는 동봉된 140W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120W대로 충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PD 3.1을 지원하지 않는 케이블은 90W에 가까운 속도로 전원이 공급되는데요. 사용하면서 충전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해보면 출력은 90W대로 낮아지게 되고, 보조 배터리 충전 속도도 비슷한 정도인 걸 보니 초반에는 배터리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기기로 바로 공급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최대 출력으로 높아지며 남은 전력을 보조 배터리로 공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충전에서 높은 출력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걸 그동안의 리뷰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120W라는 충전 속도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제품을 완전히 방전시켜주고 각 부위별로 온도계를 부착시켜준 뒤 완전히 충전되는 시간도 확인해봤는데요. 최대 출력인 120W대를 유지하는 시간은 22분, 이후 70W대로 충전 속도가 낮아지는데 120W 출력에 이 정도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는 느낌이지만 65%에 도달했을 때 자기 스펙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고 표시와 함께 지쳐 쓰러지는 모습은 별로 안 대단한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잠시 쉬었다가 이내 다시 정진하는 모습과 1시간 7분 만에 완전히 충전되는 모습을 보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전용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90W 이하로 충전이 가능하고, 이렇게 충전하는 경우 출력이 낮아지는 것 없이 끝까지 지속되면서 완전히 충전되는 시간도 유사했기에 단시간에 빠른 충전이 필요한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140W 충전기와 전용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봤는데요. 출력이 높은 제품인 만큼 먼저 100W 출력으로 방전해보면 사용 가능한 용량은 스펙 대비 85%로 100W 출력에서 처음으로 남은 용량 없이 완전히 방전되었는데, 충전은 100W대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방전은 무리 없이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느낌이지만, 스마트폰 출력 속도로 방전했을 때 최대 용량은 살짝 더 낮아지고 5W 저속으로 방전했을 때 어째서인지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건 아무래도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늘어나는 전력 소모로 보이고, 저속 방전에서는 배터리 효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25W 스마트폰 충전 속도 이상에서는 일반적인 용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24,000mAh의 높은 용량임에도 가장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고 가장 온전한 상태로 높은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자주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지만, 그렇다고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 완벽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열 배출을 막아준 상태에서 작동했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서 출력이 중단되었음에도 기대했던 온도 차단 알림은 나타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강제로 작동해봐도 출력이 잠깐 끊어지기만 할 뿐 다른 제품들처럼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의 꼼수라고 생각될 만한 부분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와 프레임 부분은 부드럽고 매끈한 소재로 경도 3번으로 긁어봤을 때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통해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앵커 제품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이 알루미늄판이 사실은 플라스틱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약 1년 전 앵커 충전기를 리뷰했던 저는 이 부분을 알루미늄이라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소개했는데, 알루미늄이 아닌 플라스틱이었다는 걸 1년 만에 알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배신감은 앵커에서는 알루미늄이라고 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어쩌면 당연히 그럴 거라 믿고 있던 내 잘못이지만, 역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그 무엇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분해하다가 사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분리해줬는데, 제품이란 건 완전히 열어보기 전까지 내부 구조를 알 수 없고, 보조 배터리는 잘못 건드리면 제품이 아니라 다른 게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분리해줘야 합니다. 제품을 모두 열어서 확인해보면 내부 회로와 배터리는 플라스틱 프레임 안에 구성되어 있고, 배터리 온도 센서는 실리콘으로 한 번 더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 온도 센서를 통해 디스플레이 창에 온도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온도에 따라 제어되는 구간을 확인해보니 45도 근처에서 충전 속도가 한번 낮아지고 50도에 도달하기 전 경고 표시와 함께 충전이 중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전하면서는 온도 경고 표시가 나타나면서 사용할 때는 경고 표시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출력을 유지시켜준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봤는데요.
충전이 중단되던 50도에서 작동이 중지되지 않았고 약 80도에 도달하며 작동이 중단되면서 경고 표시가 나오는 것을 통해 앞에서 확인했던 출력 제어는 배터리 온도가 아닌 회로에서 1차적으로 제어되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높은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충전 제한 온도에 비해 출력 제한 온도가 굉장히 관대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부 회로는 두 개의 층이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두 회로 사이에 써멀 패드와 실리콘들을 채워 넣음으로써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분산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뒷면은 따로 방열 시트 없이 외부 프레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실리콘을 통해 배터리 열이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상단 부분에는 방열 시트가 부착되어 있지만 어째서인지 전체 면적이 아닌 절반 정도만 부착되어 있는 모습. 이 방열 시트는 일반 구리판보다 열 전도율이 높은 그라파이트 필름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이 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절반만 부착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온도 센서를 덮지 않는 위치까지만 부착되어 있고, 배터리보다 디스플레이나 회로 부분의 열이 더 높게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출력 유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출력 제어를 담당하는 배터리 온도 센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온도를 적절하게 분산되도록 만들어둔 것 같다는 느낌. 출력에서 온도 센서의 작동을 관대하게 설정했다는 것과 온도 센서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만든 열 분산 구조는 제품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했다고 좋아해야 할 부분인 건지, 아니면 꼼수라고 생각해야 할 부분인 건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회로 내부에는 외부에서 조작할 수 없는 스위치가 있었는데요. 이건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완전히 조립한 뒤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라는 느낌. 결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조심스럽게 분리해준 뒤 확인해보면 모든 소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도는 3번입니다. 배터리는 삼성 보조 배터리와 동일한 회사에서 만들어진 리센 4000mAh 원통용 배터리 6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21V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도 밸런싱을 위해 각각의 회로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프레임은 상당히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로 사용하기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브랜드마다 이 플라스틱의 질감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데, 전자기기에서 어느 정도 부드럽고 고급스럽다고 느껴지는 플라스틱은 보통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겨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으니 안전하게 사용해도 괜찮다. 안전하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결론. 앵커 737 140W 24000mAh 보조 배터리는 높은 출력으로 발생하는 온도와 같이 현재 기술력으로 제어하기 힘든 부분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느껴질 만한 방법을 통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한 것 같다는 느낌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완벽한 제품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 완벽하지 않다는 건 그만큼 기대했기 때문일 뿐, 부자재와 마감 수준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완성도 높은 제품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하며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